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 기술과 더불어 나의 중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마인드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지켜야 될 것을 하나 둘 만드셔서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에 있어서 승률을 올리는 15개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면 좋겠고, 또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중기 투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느끼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곳에 적어 붙여서 계속 주문처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서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것을 하나둘 없애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매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매매가 많다는 것은 종목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매가 많다는 것은 느낌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타 고수, 주식 고수라고 해가지고 많은 종목을 산다고 해서 고수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매매, 그 하나의 매매가 정말 소중하고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종목 하나를 사기 위해 고민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라는 말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기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초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감정 매매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절가를 생각하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이 되었다고 해서 장대양봉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산다면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는 올랐지만 내려갈 때는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잡기도 전에 급등을 한다면 놓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반응이 오는 데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봉의 저점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그것을 보시고 지금 가격이 20일과 멀다, 지금 가격이 이 봉의 저점과 멀다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 라인이 너무 멀다면 매수를 보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일봉과 주봉상 정배열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시 일봉 차트이며 여기가 핑크색이 5일, 노란색이 20일, 초록색이 60일입니다. 5, 20, 60이 됐던, 아니면 적어도 5일과 20일만큼은 정배열이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동평균선 5, 20을 정배를 두고 주가는 그 위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역배열에서 강한 종목도 매일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식은 정형화된 신의 기법이 없는 곳입니다. 그 말은 즉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락할 확률은 정배열보다 역배열이 더 높습니다. 일봉상 이동평균선 5일 아래 20일이 있어야 되고, 주가는 5일과 20일 위에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봉인데 주봉까지 정배열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면 더욱 좋겠죠. 네 번째는 이격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격도라는 것은 이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입니다. 1분봉이 되었던, 3분봉이 되었던, 5분봉이 되었던, 20일이나 30일이나 본인에 맞는 이평선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과도하게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거리가 멀면 다른 종목을 보던지 아니면 내려오고 난 다음 다시 이 종목을 판단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격도라는 것은 멀면 좁아지고 좁아지면 멀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심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관심 종목은 전날 미리 선정할 수도 있고 당일에 강한 종목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시나리오 정리가 되지가 않으며 다른 종목 체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정한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수의 종목에서 내가 자신 있는 매매를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매매 일지 작성 또는 매일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 습관을 들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네이버 쉬운 주식 스터디 카페에서 본인의 매매 성향에 맞는 단타, 종가, 스윙, 중장기 폴더를 만들어 뒀으며 여기에 매매일지 성공과 실패 각각 다
폴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찮아지면 안 됩니다. 매일 반복해서 적는 이 성실함이 나를 발전시키게 하고 매매를 복기를 하면서 매매 성공은 운인지 내가 예상한 매매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실패는 내가 감정적으로 따라 들어가서 실패한 것인지 예상대로 매매를 했는지 손절을 못한 것인지 냉정하게 본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7번째로 장중 호재 뉴스를 한 귀로 흘려들어야 됩니다. 장중에 일본과 중국 증시를 참고하고 북한의 미사일 등 이러한 대규모 이슈 같은 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개별 종목의 수출이 얼마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무상증자를 했고 이런 것들에 계속 끌려다니면 나의 중심을 잃습니다. 불나방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다고 큰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고른 종목을 내 시나리오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재 뉴스가 주가의 고점에서 발생했다면 개미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의도적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거기서 매매를 하면 고점의 물류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8번째는 관리 종목, 투자 경고, 거래 정지, 정리의 매매, 환기 종목, 투자주의, 불성실 공실 기업, 단기 과열 종목, 이런 회사가 좋지 않은 종목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험한 종목들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두 번 매매 성공하더라도 만약에 소위 고점에 물려버리면 뒤가 깜깜해집니다. 본인이 매수한 금액을 다시 못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싶으시면 검색식에서 대상 변경 팝업 창이 뜨면 제외 종목에서 관리, 투자주의, 불성실, 환기, 단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는 또는 위험한 종목들은 1차적으로 거르고 매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9번째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오른 종목이나 네이버 종목 토론실 같은 곳을 멀리 해야 됩니다. 네이버 실시간은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고 싶은 종목은 오를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종목 토론실에서 긍정 소문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우 비생산적인 행동이며 본인의 종목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여기저기 무료 추천주를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매매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없다면 한두 번 크게 먹어도 결국 그것을 다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작게 1%를 먹더라도 내가 판단하고 신중하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승리임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11번째, HTS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종목을 조심하세요. VR 창이라든지 관심 종목 창이라든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창이라든지 이런 창 중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고 또는 불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단주 매매 하나씩 또는 10개씩 계속돼서 매매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종목을 매수하고 그 순간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2번째,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매우 다른 영역입니다. 물타기는 여기서 매수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은 물타기입니다.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것을 중심도 없이 내려갈 때마다 사모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를 좁히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고려하고 손절가를 미리 정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만 약간의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분할 매수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즉 내가 정하고 들어간 손절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절 뒤에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의 상황에 계속 흔들리면 성공은 없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확률적으로 성공을 가져가야 됩니다. 13번째, 비중 100%, 즉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물리는 경우가 생기면 빠져나오기 위해 내가 매수한 매수가까지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비중이 적어도 50%라도 남아있으면 저점 추가 매수로 낮아진 평단가를 이용해서 여기서 몰빵을 해서 주가가 내려가면 결과론적으로는 매수가까지 왔지만 그렇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30%, 많아도 50%만 샀으면 잘못 사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추가로 매수하면 살짝만 반등이 와도 내 평단가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고 여기서 끊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종목별 비중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A 종목의 비중의 30%를
투자해서 매매를 끝내고 난 뒤 그 다음 종목으로 B 종목을 매매할 때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더 좋아 보여서 비중을 50, 70%로 늘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의 확률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손절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비중을 늘린 것을 손절하게 되면 A 종목으로 벌어둔 수익을 넘어 더 큰 손실을 안기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A 종목 1%를 벌어서 1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면 B 종목도 30% 투자로 마이너스 1%에서 손절이라고 하면 결과는 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비중을 50%, 70%, 80%로 끌어올려서 마이너스 1%를 끊는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만원 손실이 아니라 마이너스 20만원, 30만원까지 늘어나니 이 10만원 벌어놨던 걸 넘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만, 20만, 30만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전 심리까지 더해져서 이 다음 매매는 완전 망치게 됩니다. 마지막 15번째입니다. 지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전체 시장의 흐름이며 이정표입니다. 지수 하방, 상방 또는 장중, 되돌림 등을 보고 적극 매매, 보수적 매매, 적극 손절, 매매를 보류하는 등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잔소리 같겠죠. 하나둘 지켜나가고 개별 종목에서는 내가 자신 있는 위치와 매매 방법이 보일 때만 매매를 하면 이전보다 안정된 매매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 이 모든 것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성공 확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둘 단호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